저희는 벵갈루루에 도착했고 연착이 돼서 한 4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 호텔 가면 한 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비스베스라야라고 하는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언스 뮤지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우주부터 뭐 다이너소어, 그 다음에 방산, 엔지니어링, IT 등등 인도의 혁신 기술과 그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그런 뮤지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험관이 되게 많다고 일단 해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그 뱅뱅 도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보이는 전투기가 이제 인도의 유일한 그 제트기를 만들 수 있는 항공 방산 업체인 힌두스탄 에어로너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제트기일 것 같고요. 저쪽에도 보면 이제 뭐 인도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고, 네, 한번 저희도 표를 끊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찬드라얀 지금 보이는 이 구조물이 지금 찬드라얀 3 이번에 달 착륙한 그 이제 그 달 착륙선을 좀 보여주는 건데, 남극에는 세계 최초로, 그리고 달 착륙에 성공한 아시아 최초 국가로서 그 세상에 이목을 많이 끌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술이 발달돼 있고 과학이 발달된 우리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를 인도가 이렇게 성공하고, 또 이거를 이런 젊은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인도가 굉장히 좀 우주 강국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의 첫 총리인 네루 총리가 인도가 앞으로 향후에 발전을 하려면 엔지니어링, 특히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기술 역량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초 과학이 굉장히 좀 잘 다져진 국가여야 된다라는 사명감 아래 이제 IIT라고 하는 교육시설도 만들고, 거기서 엔지니어들을 막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런 멋진 우주 프로젝트까지 성공을 시키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탐사선 찬드라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뭄바이에서 만나고 라스넨뚜브로라는 기업이 거의 1등 공신이었고, 이 외에 또 다양한 민간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고 파트너사로 참여를 해서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라스넨뚜브로는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도 1등 공신이지만 이런 방산 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인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찬드라얀도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나사의 아르테미스의 한 3% 수준인 75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인도의 신우주 산업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탄탄히 쌓은 기술에 기반하고 저비용 경쟁력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와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직접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기술 원리를 알려주고 엔지니어링 원리를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되게 좋은 조기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또 벵갈루루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의 전문 분야를 자식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인도 미래도 되게 밝다고 저는 되게 느껴졌었고요. 오늘은 일단 주말이라 기업 미팅이 없기 때문에 벵갈루루에 가로수길 같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또 중산층이 가장 많은 벵갈루루 사람들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 격차가 좀 큰 뭄바이와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도의 가로수길이 맞았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여드릴게요. 와, 인테리어가 진짜 너무 멋있고 제품도 센스가, 이게 지금 베지논 베지라고 하는 인디안 브랜드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카모플라주에 이런 식으로 인도 문양을 넣어가지고 전개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또 여기 진짜 예쁜 게 이 힌디로 이렇게 로고 플레이를 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서 너무 사고 싶은데 짐이 넘치려고 해서 엄청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도 브랜드들도 진짜 트렌디하게 전개를 잘 하는구나 싶고, 한국 못지않게 인도 패션 시장도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되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퀄리티가 너무 괜찮고 원단도 좋고 만듦새도 너무 괜찮고 되게 잘 만들어진 웰 테일러드 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스트릿 브랜드에서 되게 신진 씬들이 활발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인도 패션 시장도 되게 재미있는, 뭔가 정말 글로벌리 좀 핫하고 섹시한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엄청 재밌어요. 여기 되게 멋있어요. 여기가 사모라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타타에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 지금 벵갈루루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장이. 인도에서도 되게 컨템포러리 쌀이라고 해서 좀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톤에 조금 더 모던한 스타일의 조금 더 걸리시하고 여성스러운 라인업의 쌀이들을 출시하는 게 트렌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에트닉 웨어 라인업을 새로 런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벵갈루루에 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좀 입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우와. 원래 여기서 그 옷을 사입고 트렌트 미팅을 가고 싶었는데 이게 벵갈루루에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거든요. 옆에 저 미아라고 돼 있는데도 타이탄 산하에 있는 조금 더 약간 영한 패션 주얼리 브랜드? 이거 되게 예쁘다. Can I try on? This C. Sun and the moon, two cliche, huh? That's a new collection now. Salas. Is it diamond? Yeah, ma'am. If you want, you can wear it in your bangle as well as bracelet also. It's adjustable. Let me help you with this. How much is it? Starts from 9,000. 9,000. 싸다. It's with diamonds. I want to 가격대는 엄청 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확실히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는 한 것 같고, 제 가격의 기준이 이제 소매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골든듀나 미니골드 이런 데에 비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인 것 같고요. 그 종로 도매상 그 금주얼리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 저렴하거나 아니면 종로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매점이랑 비교를 하면은 여기가 훨씬 싼 거죠. 근데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고, 원래 인도가 세공을 워낙 잘해서 그 세공 퀄리티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저희는 릴라이언스에서 운영하는 릴라이언스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하이마트죠. 인도 사람들이 전자제품 침투율이 아직 워낙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제품 산업도, 전자제품 시장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롤러. 모토롤러 아직 제가 알기로 모토롤러가 인도 모토롤러는 지금 인도에서 거의 다 만들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인도가 이제 핸드폰은 거의 다 내수화, 내재화를 시켰어요. 자국에서. 그래서 핸드폰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도 뭐 이제는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이 원플러스라는 이 브랜드가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인도 분들이 전부 다 이 브랜드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그 오포,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할 때 그 오포가 인도에서는 원플러스 브랜드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그렇게 잘 팔린대요. 최근에 저희 만났던 분들이 전부 다 그걸 들고 다니셔가지고 좀 신기했던. 그래서 확실히 중국 저가 브랜드 핸드폰들이 인도에서는 되게 좀 잘 팔리고 있다. 네, 드디어 저희 벵갈루루 가로수길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올라 쇼룸에 왔습니다. 벵갈루루가 이 EV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가득한 도시예요. 그래서 벵갈루루가 이제 인도에서 가장 빠른 EV 투휠러,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를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전기 오토바이 침투율도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는 지금 비상장이긴 한데요. 저희가 인도 여행 동안 잘 타고 다녔던 이제 올라 캡 택시 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 일렉트로닉이라는 걸 창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EV 투휠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현재로서는 마켓쉐어 1등이긴 한데요. 여기가 워낙 좀 경쟁이 좀 치열하고 신규 진입자가 되게 많은 시장이고, 또 이 전기 오토바이가 만드는데 그렇게 큰 경쟁 배리어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진입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쿠터 업체들도 전부 다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마켓쉐어를 잘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워낙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올라라는 브랜드가 인도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 it's my first time seeing Ola. Okay. And I want to know what kind of feature do you guys have? We have 3 variants. That is the S1 Pro model, that's the high-end model, and this is the S1 Air model. It's a medium This is segment. S1 and that's the S1 Pro. S1 Pro. Okay. It's a powerful vehicle, 120 is maximum speed, and it's a belt-run motor will come in this one. It's a belt-run motor. Can you turn on the LCD? Yes, yes. Switch on the vehicle, one is you can enter with the passcode. Single percent passcode. Passcode is 00, currently it's 000. Now vehicle is unlocked. Ooh. And the instrument cluster you can change the appearance by long press and swipe. Different theme option is there. Bold, eclipse, vintage. Ooh. In that mode, like Ooh. mode. Just themes you can select which one you like. 여기에 스피커가 있대요, 지금 여기 아래에. 와, 엄청 크다. Wow, it's very strong. So how much is this? The high Indian electric? rupee 1,62,000 will come. 1 lakh 62,000. 26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제일 비싼 건데. 괜찮네. 오, 확실히 이게 전기라서 안에 트렁크가 되게 좀 스페이셔스하네요. 그쵸? 넓죠? 트렁크가 되게 넓다. You can see 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t models. This is the S1 Pro model, this model. It's S1 Air model, that model, and S1 X Plus, this model. You can see the maximum speed range in there. 이렇대요. 보면 이 S1 프로 얘가 제일 비싼 거고, 이 S1 프로가 제일 비싼 거고, 195km 가고 주행거리는 40km까지 2.6초면 도달하고, S1 에어 이게 아마 볼륨 모델일 거거든요. 이게 제일 잘 팔리는 거, 현재까지 제일 잘 팔렸던 거.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제일 저가 라인. 이거는 200만 원. 요게 지금 200만 원 언더예요. 그래서 생긴 게 좀 달라요. 보면은 얘가 여기가 조금 더 얄쌍하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제일 예쁘죠? 네, 이제 저희 올라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사실 처음 도착했을 때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가로등이 다 LED 라이트로, 그것도 중간중간 꺼진 가로등이 없이 다 새 가로등으로 쫙 늘어선 가로등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확실히 여기가 중산층이 되게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뭄바이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델리는 수도긴 한데 거기도 빈부격차가 좀 심한 편이죠. 사실 뭄바이보단 덜하지만. 근데 벵갈루루는 확실히 중산층이 많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는 게 확 느껴지는 그런 뭔가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일단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인도가 깔리지 않은 곳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이게 뭄바이에서는 인도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벵갈루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모든 도로가 다 인도가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도 느껴졌고, 그만큼 조금 치안도 좋고 되게 안정적인 도시다. 일단 중산층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직장인이 많다라는 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주 정부 또는 이 시 자체가 세수 확보가 잘 되는 도시라는 게 느껴졌고, 그만큼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되게 잘 갖추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쓰레기도 뭄바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고 관리가 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타이탄이라고 하는 인도 1등 주얼리 브랜드와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타이탄과 함께 미팅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또 그 힌두스탄 에어로나틱스 뮤지엄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도 방산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벵갈루루에서 2일차고 오늘 월요일이라 이제 첫 미팅으로, 벵갈루루에서 첫 미팅으로 타이탄에 왔습니다. 타이탄은 이제 인도를 가장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니시크라고 하는 이제 전통 주얼리부터 어제 봤던 것처럼 뭐 미아나 캐럴레인 같은 되게 패션 주얼리까지 다양한 브로드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인도는 웨딩 시즌에 주얼리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인도도 중국 사람들처럼 되게 이런 쇼오프 하는 문화가 되게 강하다고 해요. 근데 그 쇼오프를 항상 결혼식 때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산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티내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에다가 되게 커다란 이렇게 초커로 이만큼 올라오는 그런 목걸이들을 착용을 하게 되는데,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물어봤더니 제가 좀 자그만한 거를 하나 물어봤었는데, 그게 이제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에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목걸이만 착용하는 게 아니라 옷에 맞춰서 목걸이를 한 3-4개 정도 바꿔가면서 착용을 하고, 그리고 귀걸이, 뭐 뱅글도 이만큼씩 이렇게 팔을 다 덮는 수준으로 뱅글을 착용하기 때문에 거의 예물만 1억 정도는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결혼식 때 굉장히 큰 규모로 예물을 사기 때문에 주얼리 시장은 상당히 크고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웨딩 시즌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타이탄 미팅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벵갈루루에는 확실히 에트닉웨어 입은 여자친구들이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그런 패션이 좀 서구화가 많이 되면 이제 트레디셔널 주얼리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이제 주로 물어봤는데, 어쨌든 트레디셔널 이 주얼리 엄청나게 큰 그런 큰 피스들을 일상생활에 하지는 않지 않겠냐. 대부분 이제 결혼 예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인도가 이제 3-4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4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을 하면 이제 오케이션이 한 6개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6개 정도 되는 오케이션에서 옷을 계속 바꿔 입기 때문에 그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일단 주얼리를 해야 돼서 그게 일단 볼륨이 되게 크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서구화된 결혼 문화도 인도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6개의 오케이션 중에서 1개를 만약에
우리가 한국처럼 그런 하얀색 웨딩드레스 입고 턱스 입고 진행하는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다이아 주얼리, 다이아 반지, 다이아 세트, 뭐 다이아 귀걸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팔릴 수 있는 어디셔널한 시장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화가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트래디셔널 마켓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구화가 되면서 새로운 주얼리 시장이 생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패션이 서구화 된다고 해서 결혼이 서구화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서구화 돼도 우리의 결혼식 문화는 서구화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일정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수긍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기 할 뮤지엄이라는 곳에 왔고요. 할은 힌두스탄 에어로나틱스 리미티드의 줄임말이고, 힌두스탄 에어로나틱은 1964년에 힌두스탄 에어로크래스랑 에어로인디아가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인도 최대 방산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항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산은 사실 자국 방산 규모만으로도 방산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기존에는 국산화가 가장 큰 방산 기업들의 실적 드라이버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방산 부문을 이제 자국 내 기업들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큰 수입에 의존하던 그 큰 방산 지출 규모를 자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자금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그리고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랑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헬리콥터가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렵대요. 되게 쉽지 않대요. 어느 정도 고도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뭐 헬기가 멈춘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힌두스탄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한테서 GE나 아니면 사프란 같은 기업들한테서 헬리콥터 관련된 그런 기술 개발을 이전을 받아오면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거기서 개발을 하면서 헬리콥터를 잘 만들어서 이제 수출까지도 좀 노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 국산화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자국 내 수요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향후에는 뭐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나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방산기업들처럼 전 세계로 이런 전투기나 뭐 헬리콥터, 군용기 같은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 멋진 매장은 타이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인 전통 주얼리 판매하는 타니시크라는 브랜드이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웨딩 주얼리, 인도의 그 전통 웨딩 주얼리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바로 요 타니시크고, 요 브랜드가 이제 타이탄의 코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이 이 타니시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 타니시크 브랜드가 가장 타이탄의 그 코어 브랜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re's no one bad though. 네, 저희는 이제 타니시크에서 좀 걸어와서 이쪽이 지금 다 줄러리 그 로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주얼리 샵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이 칼리안이라고 하는 매장 앞에 와 있고요. 칼리안은 이제 인도에서 두 번째 2등 브랜드이고, 근데 이 2등 브랜드라고 해도 사실 오르게나이즈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마켓 쉐어가 타이탄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칼리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그 스토어를 확장을 하고 있어서 매장 점포수를 확장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이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강자였던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델리나 뭄바이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인도의 주얼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칼리안이랑 타이탄 둘 다 그 타니시크랑 둘 다 가보고 나니까 확실히 타니시크는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대신 전통적인 느낌이나 전통 디자인 같은 거는 그 칼리안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그 전통의 느낌을 되게 전통적인 거를 좀 더 가미하면서도 그 약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타니시크는 조금 더 약간 우아한 느낌이 있는 게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근데 퀄리티나 이런 거는 다 둘 다 너무 좋고 확실히 인도가 워낙 세공이 유명하다 보니까 세공 퀄리티는 뭐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퀄리티가 괜찮고 되게 잘 돼 있고 뭐 저기 글로벌 브랜드들 진짜 불가리,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들의 그 마스터피스들 하이엔드 줄러리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제작하는 퀄리티 자체는 엄청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칼리아는 티파니면 타니시크는 약간 까르띠에 불가리 이런 느낌? 그러니까 티파니는 조금 더 일반 사람들도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고 불가리나 까르띠에보다는 좀 더 가격대가 낮잖아요. 살짝? 그치만 그 불가리나 까르띠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그 금 중량도 높고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맞지만 그만큼 가격대도 또 높은 그래서 좀 더 배리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 타니시크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과 부자들이 다 아울러져서 다 구매를 할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칼리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대신에 스토어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서비스의 퀄리티나 이런 거는 매장의 분위기,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아무래도 타니시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감이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 대박이다. 여기 태국 같아요. 네, 이제 여기가 바로 벵갈루루의 중상층들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한다고 하는 커머셜 스트리트였는데 여기가 약간 한국으로 치면 홍대, 성수동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쇼핑을 많이 하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디오를 가볼 거예요. 그 트렌트 미팅할 때 꼭 여기 벵갈루루에 있는 주디오 매장을 방문해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일단 처음 들어가서 놀란 게 제가 이제까지 들어갔던 패스트 패션 매장 중에서 제일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바글바글하게 젊은 MZ세대들이 엄청나게 쇼핑하고 있었고 가격대가 일단 10,000원을 넣는 가격대가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티셔츠는 거의 2,000원, 3,000원대? 그래서 확실히 중산층이나 아니면 인도의 젊은 좀 대학생들? 이 되게 편하게 우리나라 뭐 H&M이나 자라처럼 편하게 입을 옷 사러 오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옷이 싸면 퀄리티가 안 좋은데 퀄리티가 되게 괜찮았어요. 천도 좋고 퀄리티가 괜찮았고 저도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약간 기본템은 저런 데서 다 장만할 것 같은? 뭐 아무리 돈 잘 벌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기본템 같은 거는 사실 별로 브랜드 안 따지니까 그런 브랜드
브랜드랑 별로 상관없는 기본템 같은 거는 많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화장품도 안에서 팔았는데 확실히 웨스트라이프 대비해서도 가격대가 훨씬 낮아서 립 제품 같은 거는 한 75루피에서 한 150루피 정도 했는데 제품력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서 국내 브랜드 화장품 사는 것처럼 저런 주디오 같은 데서 화장품 많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한데, 일단은 주디오는 매장 안에 이제 피팅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옷도 잘 입어볼 수 있고 되게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딱 H&M 같은 공간인데, 저 정도 가격대로 쇼핑을 하려면 사실은 인도에서는 이제 완전 동대문 같은 그런 시장에서 쇼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시장보다 가격이 더 낮으면서 더 괜찮은 퀄리티의 옷과 그리고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일단 손님이 엄청 많았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비재 기업들을 미팅을 하고 또 매장을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소비, 더 프리미엄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비 수준을 끌어올려서 더 좋은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프리미어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주얼리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인더스트리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요하는 산업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나 고가의 금속을 활용하는 이런 하드웨어, 특히 주얼리나 뭐 시계 같은 것들은 가격도 굉장히 높잖아요. 조금 더 럭셔리한 브랜드에서 또 럭셔리한 그런 대접과 함께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래하던 그런 언브랜디드 매장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나의 예물과 나의 주얼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샵에서 쇼핑하기를 원하는 젊은 층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소비재 기업들의 평균 멀티플, 그러니까 브랜드 기업들의 평균 멀티플이 한 25에서 30배 수준이면, 인도는 그 2배에서 3배인 한 60배에서 100배 정도의 레인지로 지금 트레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인도 시장에 굉장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는 건데, 그럼 인도 시장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부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인도 시장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섹터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GDP가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앞으로 향후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걸로 예상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PER을 시장에서 부여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QPC 단에서 바라보면 코스트는 이제 QPC에서 C, 코스트는 이제 인건비, 원자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지만, Q나 P 같은 경우에는, 퀀티티나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이제 14억의 늘어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인도의 시장에서 선진국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인도가 앞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Q랑 P는 분명히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의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멀티플이 비싸고 PER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 현재 멀티플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